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강진모 실전 모의고사 절대무적 시즌 1편 그 중에서도 이제 1회 해설 강의를 시작할 텐데, 여기 있는 이 해설 강의는 현재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시험을 다 치렀고요. 그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제 주요 문제 중에서 나는 이 문제는 꼭 해설 강의를 듣고 싶다라는 것을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촬영을 해드립니다. 만약 현재 선생님의 강진모 실전 모의고사 이 절대무적 시리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이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 OT 영상에 보면 나올 텐데, 그걸 통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이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문제들 또는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확인해서 추가 영상을 촬영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갈 텐데, 첫 번째는 15번 문제. 올해 이제 수능 과정이 이전과 달라서 이제 공통과 선택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가장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번호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15번입니다. 자, 객관식의 마지막 번호인데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위에서 아래대로 쭉 가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한 어떤 궁금함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 강좌 중에서 킬러 문항 완전 정복 시즌 1 현재 1강을 보시면 선생님이 쉬운 2, 3, 4점짜리,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 성향,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성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꼭 한번 이제 내용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차 계수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최소화 정리해서 내려가는 과정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더하기 x는 1이다. 설명되어 있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그 다음에 정리해 보시면 이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것은 0이다 라고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우리는 현재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f0은 0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함수의 표현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식 안에 포함되어 있죠. 바로 미분의 정의로서 f'0이라는 값은 0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사실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게 fx는 기본적으로 x제곱 곱하기 x-k,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를 모르니까 a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꼴만 말한다면. 자, 그런데 밑에서 f'-1과 f'3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fx를 3차 함수라고 설명을 해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얘를 만약 미분한다면 이것은 3a의 x의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몇 차 함수야 하면은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것은 뭐다? 바로 대칭함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3일 때가 같아요 라고 설명해 준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이 함수는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가운데 누가 있냐면 x 이퀄 1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x 이퀄 1이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f'0이 0이야. 그러니까 0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냐면 2다 설명할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해 줄 수 있잖아.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 현재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은 0이고요. 현재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값을 찍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지? 하면 2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3차 함수 대칭성을 이용해 보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비율이 1대 1대 1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얼마냐면 3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x-2가 아니고 미안, 여기는 바로 x-3이다 이렇게 정리되겠고, f'x가 정리가 되겠죠. 현재 이 f'x를 보니까, 자, 최고차 함계수를 a로 한다면 x 3승 미분하면 3x 3승, 그러니까 3x 제곱 되니까 거기다 a를 곱한다면 아마 3a의 x 제곱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중에서 근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이기 때문에 이걸 살짝 지워주면서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다가 x하고 x-2다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장을 정리해서 바로 최적화 정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해주면 나는 fx하고 f'x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설명되는 거죠. 자, 그럼 살짝 선생님이 또 한번 지우고 다음 문장 한번 따라가 볼게요. 싹 지우고.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된 것은 f'x는 3a의 가로 열고서 3a의 x와 x-2다 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은 바로 여기가 0이고 2가 나온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x라는 것은 a의 x의 제곱에 x-3이다 설명해 주면서 현재 그림은 이런 식의 모습을 띈다. 그러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변곡점이라는 위치인데 바로 여기가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A는, 자 살짝 문제 보면 A다, 그러니까 스몰 A다. 그럼 여기도 편하게 우리가 요거를 간단하게 그냥 P라고 정리를 바꿔줄게.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는 겹치지 않도록 P로 바꿔놨어. 그렇다면은 A, 봐, 함수 y는 절대값 fx-k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y는 절대값 fx-k에 해당하는 내용을 잡아와라 이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y는 절대값 fx가 뭐지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절대값 fx 하는 순간 음수는 꺾여 올라가니까 여기가 0 되면서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꺾어서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원래 함수로 따라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간단하게 얼마냐면 3이고 여기가 바로 2다 설명할 수 있고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때 A의 원소의 개수, 살짝 보시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GK라고 하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그 GK를 알아보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개수에 대한 문제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y는 절대값 fx와 y는 ky와의 교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점에서 꺾어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K가 만약 음수라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음수라면 한 이 정도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때는 요 미분불능된 거 몇 개 그러면 한 개가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둘. 만약에 K가 0 나오면 어떻게 돼? 라고 했는데 0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 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참고로 해서 FE가 얼마야? 라고 설명해 봤어. 그러면 FE는 4P에 그럼 2를 넣어주시면은 얼마 나온다? 아, 여기는 4P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아, 여기 마이너스 4P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절대값 F2라는 것은 바로 4P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오케이. 그럼 현재 여기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큰데 4P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바로 4P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순간 여기서 다 꺾여 올라가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는 5개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K가 만약 4P라면 설명했어요. 요거. 그럼 꺾고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거 미분불능, 요거 미분불능, 요거까지 해서 3개가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만약에 K가 4P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면 위로 올라간다면 이거 두 개다가 여기까지니까. 아, 그때는 여기 살짝 지워서 4P보다 같거나 크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최고차수를 알려주는 당함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처럼 문장을 줄 때 뭐뭐의 값을 GK라고 하자, 뭐뭐를 FX라고 하자 이런 문장 줬을 때 지금 해당하는 15번 문제는 그 두 가지 다 나왔죠?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함수 fx, 그 다음에 연속 함수 fx, 미분 가능 함수 fx, 다항 함수 fx
사실은 이 문구까지만 하면 이건 함수식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있다면, 문제 안에 x의 관계식이 있다면, 이때는 반드시 뭐 한다? 함수의 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함수의 식을 만들 수 있는 이 세 가지 옵션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려봤더니 현재 경계선이 얼마야 했더니 0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p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본 결과 맨 처음에는 몇 개? 그러면 하나가 나왔고 하나, 그 다음에는 가운데에서는 5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3보다 현재 보면 4p보다 같거나 크면은 이때는 3개가 나왔어 라고 y는 gk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랬더니 이제 hx가 등장했어. hx가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k가 절대값 fx 플러스야. 그 다음에 여기는 gk, 그 다음에 곱하기 리미트 k가 fx의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gk라고 할 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거 골라주세요 했는데 선생님이 이미 개념적 사고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옳고 그름 따지는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윗 문장에 대한 최적화 정리를 꼭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1번에서 첫 번째는 fx에 관한 최적화 정리를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gx에 관한 최적화 정리를 보여준 거다. 물론 hx까지 하면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구나 대충 알 수 있죠. 자, 기억번을 먼저 봤습니다. fx의 극대값은 0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아, 여기 봤더니만 fx의 극대값 여기잖아. 요거. 그럼 얼마 나와요? 0. 이 말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f1의 대한 절대값이야 설명했어요. f1의 절대값이 얼마죠? 그러면 여기가 f의 절대값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p, 여기는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p. 그러면 절대값 씌웠다는 것은 뭐냐? 자, g에 가로 열고서 여기는 2p, 여기는 얼마 나온다? 여기는 g에 4p 플러스 2다 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4p라는 값은 얼마냐면 3이고 2p라는 값은 얼마 나오겠니? 라고 하면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현재 요것은 얼마 나온다? 바로 5다. 여기는 얼마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래서 5는 3 더하기 2냐? 라고 묻는 이 말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n이 1부터 10까지다 설명돼 있어요. 살짝 따라와 봅시다. 자, 디귿번에서 n이 1부터 10까지의 hn 값 구해주는데 요거 108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렇다면 이 설명은 h1, h2, h3, h4, h5 이렇게 해서 나는 h10까지 갈 거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1이라는 거는 x가 1로 갈 때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리미트 하나는 k가 절대값 f1 이렇게 되는 거죠. f1의 플러스. 근데 f1의 플러스라는 게 뭐지? 라고 묻는 거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리미트 k가 f1의 마이너스야 라고 설명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곱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생각해보자. f1이 뭐였어? 라고 했더니 바로 2p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바로 2p구나. 여기가 2p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2p의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둘 다 5 곱하기 5잖아. 예, 맞아요. 정답 2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느낌 찾아야 되는데 요거 얼마야? 라고 하면 결국 이것은 절대값 f2에 관한 플러스와 절대값 f2의 마이너스일 때 값 곱해달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 2의 오른쪽에서 갈 때는 3, 왼쪽은 5니까 아, 이거 5 곱하기 3이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 곱하기 3이야. 즉 여기는 3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15다라고 두 번째 값을 구해주면 돼.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값은 뭘까?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F3에 관한 플러스와 F3에 관한 마이너스인데 F3이 뭘까? 살짝 따라가보자. F3이 얼마야? 했더니 이게 0 나왔어. 그쵸? 요게 0 나왔어. 그러니까 0 플러스 0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0 플러스일 때는 5가 나올 거고 0 마이너스일 때는 1 나올 거야. 아,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1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F4의 플러스와 그 다음에 F4의 마이너스일 때의 극한값 두 개를 곱해달라는 얘기네. 맞아요. 근데 4를 한번 넣어봤거든? 4가 얼마야? 했더니 F4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1, 여기는 16p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16p는 어때? 여기가 4p가 여기가 쉽게 말하면 여기가 한 4 정도 되는데 여기가 16p다. 이게 되는 거야. 그치? 이제부터는 어떻다는 얘기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16p면 한 6 정도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3이겠구나.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여기 나오는 이 과정들도 전부 다 똑같이 3 곱하기 3 나오겠구나. 이 되는 거죠. 그치? 왜냐면 gem동 함수값이 다 올라갈 테니까 최소한 지금 방금 봤던 16p보다 값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25 더하기 15 더하기 5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9인데 그 다음에 9가 계속 쌓일 거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럼 항해계수가 10개니까 요거 3개, 요거 7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45가 나올 거고 여기는 9, 7에 63. 그 정답 얼마 나오냐면 108이더라.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15번 문제는 끝. 그래서 15번 문제 풀 때 가장 선생님이 잘했던 게 뭐지? 하면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억, 니은, 디귿, 옳고 그름 따지는 문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최적화 정리를 반드시 한 후 그 다음에 가서 문제를 푼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의 함수의 식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떨 때 나는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구할 수 없는가. 그쵸? 그걸 파악한 후 이 문제의 최적화 정리를 꼭 해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5번 문제 여기까지 설명했고 바로 연결해서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들어가는데 현재 보시면 두 양수 A, B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y는 4의 x,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미정계수가 없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 y는 4라는 것도 미정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은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y는 ax 더하기 4와 y는 bx 더하기 4라는 값의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 그려놓은 거야. 자,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잘 보자. 1사분에는 만난 점을 PQR이라고 하자. 미줄 쫙. 그러면 PQR. 그러면 현재 이것은 지수로그 함수 문제인데 좌표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아, 좌표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네. 그러면 이 문제의 포커스는 뭐다? 바로 좌표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좌표값을 구하는 게 핵심. 그러면 PQR의 y좌표를 y1, y2, y3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여기를 첫 번째는 여기를 x1, y1이라고 할게. x2, y2라고 하지 뭐. 여기는 x3, y3야. 물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y가 1이 4니까 아 이거 4 아니냐? 정답. 그러면 4를 넣어주면 y가 4니까 x는 1이겠네? yes. 이것도 구해진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현재 이 x2, y2는 누구 위에 한 점이야? 하면은 두 가지. y2는 4의 x2. 그 다음에 y2는 bx2.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ax죠? 여기는 ax2 플러스 4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y3는 4의 x3 그 다음에 여기는 y3는 b 곱하기 x3 플러스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자, 상대방이 그래서 이걸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 줬냐면 y1, y2, y3가 y1, y2, y3가 나는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계수가 몇 개냐면 3개니까 이거 등비 중항이구나. 그러면 가운데 항을 2번 곱해 준 것은 양쪽 거 곱해 준 거 같겠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y2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지 했더니 현재 y2, y1, y3를 엮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같은 식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바로 누구를? 지수식을 이용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y2는 뭐야? 4의 x2 그거에 대한 제곱, 여기는 4의 x1 그거 곱하기 4의 x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x2에 2배 해준 것은 양쪽 걸 더해준 것 같다. 즉 이게 뭐야 하면은 바로 이런 거죠. 4의 x2, 2x2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해주면 이것은 x1 더하기 x3와 같고 결국 2x2라는 것은 x1 더하기 x3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x끼리 무슨 관계야? 바로 등차수열 관계구나 이게 되는 거야. y는 등비수열이지만 x끼리는 등차수열이구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x1, x2, x3 잡았을 때 문제에서 지금 풀다시피 여기는 1 나왔잖아. 그러면 이 x2를 뭘로 잡을 거야 하면은 이 기준항을 기점으로 해서 공차로 한번 설명해 보자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그러면 살짝 이걸 바꿔준다면 여기는 1 플러스 d 콤마 그 다음에 지수를 한번 따라가 본다면 먼저 여기는 4의 1 플러스 d승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수를 이용해서 주면 1 플러스 2d 그럼 여기는 4의 1 플러스 2d승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등비수열 끝.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y3-y2가 24다 설명했어요. 두 번째 y3-y2는 24.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y3 방금 전에 이제 같은 식으로 묶어야 되니까 같은 함수가 아니잖아요. 1차 함수는 하나는 기울기가 a고 하나는 b니까 안 되고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는 이 지수식으로 표현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가 24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죠? 하면 4 곱하기 4의 d승에 대한 제곱, 여기는 분리해주면 4 곱하기 4의 d승 24. 그러면 약분하시면 6. 여기는 4의 d승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의 d승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주면 4의 d승 마이너스 3과 4의 d승 플러스 2가 0이다. 그렇다면 4의 d승의 값은 얼마? 3. d라는 것은 로그 4의 3.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4의 d승이 3이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 4의 d승이 3이라면 얘는 4 곱하기 4의 d승이니까 얘가 3, 4, 12가 나오겠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2야.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4 곱하기 4의 d승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3의 제곱 곱하기 4. 그러면 4, 9, 36이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36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냐? 그러면 1 플러스 얼마 나온다? 2d. 그러면 2d면 요거의 2배야. 그러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2d면은 1 플러스 2d면 요거 지워지니까 로그 2의 3 되겠네. 맞아.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니?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2의 3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완성돼 있죠. 그랬더니 얘가 어디 위에 있어 했더니 얘가 y는 bx 더하기 4에 있고 여기가 y는 ax 더하기 4 위에 있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살짝 좀 지울게. 이제 마지막 단계별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격파하면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될 것은 이것 좀 입력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6은 현재 b의 1 플러스 로그 2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 되는 거예요. 넘겨주면 32는 b의 가로 열고 1 플러스 로그 2의 3. 그런데 이게 깔끔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나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4의 b분의 64 마이너스 a분의 16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요거 그래서 구하는 값을 확인하는 움직여야 돼. 그러면 나는 b분의 64니까 b만 넘겨주자. b분의 32. 이거 얼마야? 그러면 1 플러스 로그 2의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럼 b분의 64? 그럼 b분의 64는 2 플러스 2 로그 2의 3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푸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한 번 정리할게. y는 ax 더하기 4에다가 입력해 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12는 현재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2의 3 플러스 4이 되는 거고요. 넘겨주면 얼마? 8. a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2의 3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넘겨주면 a분의 8. 오케이. 이것은 1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2의 3. 그러면 a분의 16은 뭐야? a분의 16이니까 여기다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로그 2의 3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4에 이거에서 이거 빼달라는 얘기네. 그럼 이거 빼면 되겠지. 그러면서 요거도 요거 빼주면 나 로그 2의 3이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3의 로그 2의 4며 로그 2의 4는 2니까 정답은 9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상대방이 원하는 걸 최적화 정리하면서 따라간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이제 21번째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다수 학생들이 그 21번, 22번이 주는 어떤 번호에 대한 무게감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이제 편견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4차함수 fx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빨리 함수식 구해라 라고 설명되어 있죠.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이퀄 4x가 그러면 여기 잡아준다면 여기 4x 잡아준다면 얘가 PQ에 접한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Q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X좌표가 얼마냐면 0이래요. 그럼 여기를 몰라.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 그럼 A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즉 이 얘기는 fx-4x가 0인데 이때 근이 얼마야? 라고 하면 x는 바로 0하고 a에서 각각 중근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 접하니까. 그렇다면 fx 빼기 4x라는 것은 결국 최고차계사 1이니까 x의 제곱과 그 다음에 x-a의 제곱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fx라는 건 x제곱 x-a의 제곱 플러스 4x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이퀄 4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f'x 이퀄 4 그러면 양변을 미분한다면 일단 f'x를 구해보겠지. 근데 잘 봐. 현재 요것만 살짝 따오면 요 부분만 나는 0하고 a에서 접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칭함수로서 여기가 2분의 a다 라는 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x승 미분하면 4x 3승이니까 여기는 4에 그 다음에 3승인데 요게 근이잖아. 그러면 x-2분의 a 그 다음에 x-a 그쵸? 여기서 0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4야. 근데 그게 얼마냐면 4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4x에 x-2분의 a x-a인데 이거 0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즉 x가 얼마 나와? 하면 0하고 2분의 a하고 a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을 구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을 다 구해준다면 이거는 2분의 3a야 이게 되는 거고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더라. 그러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fx라는 것은 x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x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fx-4x가 선생님 그냥 문제 써볼게. 두 번째 fx-4x는 k라는 거야. 근데 fx 빼기 4x면 이거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는 x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k다 이 뜻인 거야.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0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거 그렇다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인 것도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의 제곱이니까 1 나오겠지. 여기 1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K가 4개의 실근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4개의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나는 여기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을 테니까
K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는 0이요, 베타는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얼마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10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정답은 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았던,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껍질을 깬다면 매우 단순했던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 이제 공통과정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fx가 4 sin 2분의 x예요. 예. 그런데 gx가 바로 구간마다 함수식이 달라라고 설명이 돼 있어.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재 구간마다 함수식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려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n 대신에 1을 넣었더니 그러면 1 넣어주면 얼마냐면 0이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x가 2파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때는 기본적으로 gx라는 건 n 대신에 1을 넣었으니까 넣어주면 여기는 사라지면서 여기는 1이니까 2의 0승 1이니까 4 사인의 2분의 x다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 넣어주시면 여기다 1 넣어주시면 여기는 4 빼기 2니까 2파이가 되면서 이것은 x가 얼마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4파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gx는 얼마야 하면은 여기다 1 넣어주시면 얼마 되니? 바로 2분의 1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4 사인 2분의 x다 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x네 이 되겠죠. 자, 현재 이런 상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살짝 해서 그림 한번 그려봤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이 킬러 문제의 특성은요, 어떻게 풀까가 아니고요,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 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쭉 그린 다음에 현재 이 그림을 놨더니만 0 넣어주면 얘는 0이야. 그럼 2파이 넣어주면 얼마 되지? 그러면 얘는 파이로 인식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그래프 중에서 얘는 파이 정도만 인식할 거야. 0, 파이,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2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4파이 이렇게 잡았는데 맨 처음에는 얼마냐면 여기가 살짝 잡아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4, 3, 2, 1로 한번 잡아보자고 이렇게. 그렇다면 나의 그래프는 현재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가 4가 나올 거고 그래프는 이제 0부터 마치 뭐가 같냐면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2파이 넣어주면 얼마 되니? 2파이 넣어주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파이가 되면서 그러니까 현재 보면 마이너스 2 사인 파이가 되면서 현재 gx라는 것은 또 4파이 넣어주면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2 사인 2파이다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래프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값을 뭐 해라? 마이너스 2 해주세요 한다는 건 꺾어서 올리겠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밑으로 가야 될 그래프를 꺾어서 올라가니까 아마 그림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꼴만 본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한 번 넣어볼까 해서 이번에 x 대신에 한번 3을 한번 넣어봤어. 3을 넣어주시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본이 2를 넣어주시면 얼마 돼요? 여기는 8파이 마이너스 4니까 4파이에서 x가 또 여기다 2 넣으시면 8파이 마이너스 2니까 6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6파이까지는 현재 gx가 바로 여기다가 n 대신에 1 넣었잖아, 2 넣었잖아. 그러면 2는 4 빼기 2는 2. 2의 제곱은 4분의 1. 아,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최대값이 1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값이 이렇게 1 나온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이런 식의 흐름이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엔 4, 2, 1, 그 다음에 얼마?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쫑쫑쫑쫑 갈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줬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맨 마지막에 x가 끝이 얼마야 하면은 4n파이로 끝났어. 얼마로 끝났다고? 4n파이. 그렇다면 여기가 n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 m 넣어주면 되겠네. 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살짝 따라갔을 때 두 번째,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되겠지? 0부터 x가 4n파이야 라고 했으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나를 이용해 본다면 현재 4m-2파이 그 다음부터 여기는 x가 4m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gx가 얼마지? 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 2m-1분의 1 곱하기 fx. fx니까 얼마 되겠어? 4 사인 2분의 x구나.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4가 두 개를 약분하면 분모의 개수가 두 개 줄겠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m-1인데 여기다 4를 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4가 2분의 1을 두 개 더 지웠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2m-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렇게. 그런데 현재 여기는 이 구간에서는 나에서는 그래프 개형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걸 마이너스 곱해준다는 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싹 잡아줬을 때 여기가 얼마냐면 4m. 그럼 여기는 4m-2. 4m-2의 파이야. 이게 될 거고. 현재 여기 가운데가 아마도 4m-1 파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그림이 볼록하고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이 값이 얼마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간다면 이 값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사실상 뭐냐면 절대값인 것 같겠네. 예.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 2m-3과 같다. 이 되는 거야. 2분의 1에 2m-3과 같다. 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상황 설명이 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시키는 거 한번 따라가 봐.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따라가 봐. 현재 곡선 y는 gx 있고 y 콜 pm이라는 어떤 상수함수가 있는데 이게 4n-1개의 점에서 만난다 설명했어요. 4n-1개가 해서 만난다는 게 뭔 뜻이야 했더니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몇 개 만나? 그러면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이거 4개 만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몇 개? 4개.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그쵸? 이게 2개씩 짝수개를 만난다는 얘기야. 근데 2파이 때 2개, 4파이면 4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적인 4n파이면 몇 개 만나? 4n파이면 여기가 끝이 4n파이면 여기가 몇 개야 하면은 요렇게 그어주면요. 이게 바로 4n개를 만나겠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란 얘기야. 여기가 몇 개야 하면은 4n개가 나오겠네. 그쵸? 자, 이해해보죠.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는 게 나는 그게 아니고 4n-1개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는 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 접할 거야? 그러면 바로 여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개 쌓이다가 마지막에 이거 하나 쌓이겠네. 이게 되는 거죠. 알았어. 그래서 현재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알파 m이라고 잡아주시고 가장 큰 놈을 베타 m으로 잡아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또한 y값도 지금 벌써 구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들어갑니다. 만약에 f 알파 m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2분의 1에 2n-3과 같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뭔데 하면 4 곱하기 사인의 2분의 알파 m. 그쵸? 4 사인 2분의 x니까 걔가 2분의 1에 2n-3과 같고요. 그러면 사인의 2분의 알파 m은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요거 4를 싹 지워준다면 요거 양쪽에 4분의 1 해주잖아? 그럼 2분의 1이 두 개 더 쌓이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에 2n-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2분의 1이 두 개 더 쌓이면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을 방금 전에 알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값은 베타임인데 첫 번째 요 내용이고 베타임은 뭐야?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4n-1파이야.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설명이 되겠다.
자,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준비한 걸 가지고 문제를 봤더니 이런 설명이 나왔다. 자, 보였습니까? F의 베타 K 플러스 알파 K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명했듯이 베타 K만 먼저 정리해 볼게. 베타 K가 뭐야? 그러면 이제 M 대신에 K 넣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4K-1파이야가 되는 거고, 알파 K는 몰라도 사인 알파 K, 2분의 알파 K는 알죠? 사인 2분의 알파 K는 저기서 구했던 것처럼 2분의 1에 2n-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 2n-1이다. 요거 갖고 문제 풀란 얘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첫 번째, 베타 K 플러스 알파 K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베타 K 더하기 알파 K? 근데 거기서 F에다가 넣어달라는 얘기잖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한번 구해보자고. 그러면 이거는 F에 얼마 나온다? 4K-1파이 플러스 얼마 나온다? 알파 K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와 같니? 하면은 4 곱하기 사인에 2분의 4K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알파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4의 사인에 요 정리하면 2K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K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보니까 무슨 뜻이야? 하면은 2K파이 그럼 어떻게 돼요? 나 K만큼 돌았다 이거예요. 그쵸? 그럼 제자리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거기서 2분의 알파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K8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뭐라?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2K8만큼 왔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다시 2분의 알파 K만큼 오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양이 바뀌어서 4 코사인 2분의 알파 K가 되며 동시에 여긴 4사분면이니까 사인은 음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거기까지 정리 끝. 그러면 두 번째, F의 베타 K 마이너스 알파 K가 뭔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F의 4K 마이너스 1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K야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4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에 2분의 4K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 K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거와 별 차이가 없겠네요 이게 되는 거죠. 2K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K니까. 그러면 또 한번 2K 파이만큼 왔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가고 또 여기 가서 여기가 2분의 알파 K 3, 4분면이니까 당연히 음수겠네. 마이너스 4 코사인의 2분의 알파 K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면 세 번째 살짝 문제 보니까 F의 알파 K 플러스 베타 K하고 그러니까 즉 베타 K 플러스 알파 K하고 그 다음에 F의 베타 K 마이너스 알파 K를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준다면 요거 지금 9개 곱하는 거야. 그러면 16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 K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뭘까 했더니 문제에서 또 네 번째가 그걸 또 16으로 나눠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야 라고 하면 결국 이거 있는 16, 16을 약분해서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 K로 만들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인 값을 알지 코사인 값을 아는 건 아니잖아. 사인 값 알잖아. 그쵸? 요 값을 아니까 요거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2분의 알파 K. 그러면 1 마이너스에 여기 있는 2분의 1에 2K 마이너스 1에 관한 2K 마이너스 1에 관한 나는 제곱을 해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1 빼기 4분의 1에 관한 2K 마이너스 1 또는 뭐 넣어서 4K 마이너스 2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좋아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주는 힌트가 네 번째 1 마이너스 16분의 F의 베타 K 플러스 알파 K 그 다음에 여기는 F의 베타 K 마이너스 알파 K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1에서 이걸 빼달라고? 예, 그러면 1 빼기에 여기는 1 마이너스에 4분의 1에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4분의 1에 관한 2k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나가는 게 이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래요. 이 값을 현재 4분의 1에 2k-1을 우리는 s라고 합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등비수열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그러면 4분의 1 넣어주면은 4분의 1. 2 넣어주면 4분의 1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에 관한 10 넣어주면 19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 마이너스 공비는 16분의 1이다. 처음 등장하는 수는 4분의 1, 1 마이너스 16분의 1에 관한 몇 승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10승이다.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S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16분의 15, 여기는 4분의 1, 1 마이너스 16분의 1에 관한 10승이야. 이게 되는 거죠. 위아래 16을 곱하신다면 여기는 15분의 4, 그 다음에 1 빼기 16분의 1에 관한 10승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S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것은 로그 2분의 1에 그 다음에 여기는 1-4분의 15, 1-4분의 15. 그 다음에 여기는 S의 값을 구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4분의 15 곱하는 건 얘랑 지워지겠네? 그러면 1 빼기 빼기 하면 사라지니까 결국 여기는 로그 2분의 1에 관한 16분의 1의 10승만 남는다. 참고로 하면 16분의 1의 10승은 2분의 1에 관한 4승이니까 넘겨주면 40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관한 2분의 1의 40이면 정리해주면 이 정답의 엔딩은 바로 40이야.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글자를 봤을 때는 생소하니까 우와 어렵게 보인다 라고 생각들지만 사실은 문제를 따라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겁먹어서 못 풀었던 거지 사실은 알고 나면 매우 단순한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자, 이제 1회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인데 확률과 통계.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제 개념적 사고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상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시면 남학생이 몇 명이냐면 3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하게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남학생을 표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A, B, C, D라고 해서 이렇게 4명을 표기해 봤어요. 자, 그런데 이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시행의 수가 하나짜리 7팩토리얼이구나 분모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얘기는 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결국 제한사항이 많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죠. 바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남학생이 3일 연속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 그리고 여학생이 3일 이상 연속하여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뭐냐? 이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연속하지 마라와 연속한다. 이것 중에서 뭐가 더 쉽지 하면은 연속한다는 게 쉬워요. 그래서 나는 연속하는 확률은 A가 연속할 것을 우리는 현재, 요것은 남학생들이 연속하는 것을 우리는 A라고 잡자. 그러면 여학생들도 3일 이상 이웃하지 말라 했는데 맞아. 근데 우리는 여학생들이 연속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건 B라고 잡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할 확률은 뭐지 하면 선생님 연속하지 않는다니까 A 여집합 그리고 AND죠. 동시에 AND 이런 뜻이야. 그러면 교집합 여학생들도 이웃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쵸?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모르 겹친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바로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A 합집합, B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1-P A 합집합 B를 빼줘.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상황 정리했더니 남학생이 이웃할 확률과 여학생이 이웃할 확률의 합집합을 빼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첫 번째는 우리가 남학생들이 이웃합시다 이 되는 거야. 남학생들이 이웃할 확률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남학생들 이 알파, 베타, 감마는요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A, B, C, D는 어때? 그리고 여학생들이 현재까지는 남학생만 관찰할 거기 때문에 이웃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7팩토리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해주고 그 안에서 이 3개를 나열해줘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바로 7 지워버리면 7 곱하기 6 3팩토리알이면 6 정리하시면 7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학생들이 이웃합시다. 근데 여학생들이 이웃한다는데 3명 이상이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학생이 총 4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학생 3명 이웃이다. 여학생 3명 이웃. 두 번째는 여학생 4명 이웃. 이렇게 돼서 2개를 나눠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들은 일단 내비두시고요. 여학생들을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묶어주고 또 1명은 딴 데로 보내버려 이 뜻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웃할 4명의 여학생 중에서 이웃할 3명을 선발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A, B, C 여기는 D라고 설명해달라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쫙 배열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2개는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먼저 남학생들을 배열해 주세요. 그럼 몇이야? 그러면 3팩토리알. 그러면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면서 요 사이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공간 4군데 중에서 야, 덩어리 A, B, C 너 어디 갈래? 저희 가고 싶은 거 요거. 그래, 스몰 D 가라. 그럼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자리를 배울 때 하면 이 3명이 또 나열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3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7팩토리알분의 이게 4거든요. 4 곱하기 3팩토리알이니까 이거는 4팩토리알. 12 곱하기 3팩토리알. 이렇게 정리해 주자. 일단은. 그렇다면 요 약분하는 순간 여기는 765. 여기는 12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요 약분하신다면 35분의 12구나.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 4명이 다 나와. 니네 이웃해봐 라고 한다면 A, B, C, D를 살짝 묶어주세요.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첫 번째 우리 확률값 구해주면 7팩토리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몇 명이야 하면은 얘네는 뭉쳐지니까 사실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총 4개를 나열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4명이 또 한 번 자리 바꾸면 할 거야 이 뜻인 거야. 그렇다면 4팩을 지우는 순간 765 여기는 4, 3, 2, 1이다 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요 3, 2, 6 지워주고요. 정답은 35분의 4가 되겠구나 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살짝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다 라고 하는데 요 PB란 거, PA란 걸 통분해 버리면 7분의 1이지만 얘는 35분의 5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럼 PB가 뭡니까? 라고 설명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35분의 12와 35분의 4를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35분의 4하고 35분의 12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PA 교집합 B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남학생들도 동시에 이웃하자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살짝 지워주고. 만약 그렇다면 두 번째 남학생 3명과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 두 번째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동시에 이웃하는 것을 구해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3개의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학생 3명이 이웃할 거 먼저 뽑아줍시다. 그래서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D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세 덩어리를 나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랑은 이웃하면 안 돼. 그쵸? 그래서 먼저 얘네 두 개를 뿌려주세요. 그러면 몇 가지야? 그러면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가 나오고 D가 나왔어. 이게 되겠죠? 아니면 D 잘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무조건 뭐 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의 덩어리를 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이렇게 나열되면 그 다음에 곱하기 1 싹 가운데 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개가 나열되는 거 3팩토리얼. 요 세 개가 나열되는 거 3팩토리얼 나눠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전체 7팩토리얼로 정리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거 4고요. 3팩 합치면 4팩이니까 쓱쓱 지워준다면 얼마 남아요? 바로 765가 남죠.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얼마 나온다? 6이야. 이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6. 그럼 요거 약분하시면 35분의 2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여기는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열해 주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야? 두 가지, 한 가지, 두 개. 누가 앞에 오고 누가 뒤에 올 거야?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덩어리 안에서 나열되는 것, 이 덩어리 안에서 나열되는 걸 정리해 주세요. 그것을 전체 7팩토리얼로 나눠줬으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정리했을 때 이것을 지운다면 765, 그 다음에 2 곱하기 3팩. 그럼 얘랑 지워지니까 얘는 35분의 2구나.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35분의 2 플러스 35분의 2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현재 마지막 정리는 얼마야? 했더니 35분의 요건 합쳐주면 얼마야? 12, 9, 그러면 21이야. 그럼 21에서 4 빼면 17이잖아. 되는데 요 값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 빼기 35분의 17.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35분의 18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구해서 35분의 17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천천히 상황을 하나하나 분리해 가면서 푸신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회 때 뵙겠습니다.